그래서 앞서서 그 비만 상태에 대해서 확인, 그 다음에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 어떠한 질병들하고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먹여서 살을 뺄 것인가? 제일 심플한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살 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료를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섭취하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섭취 칼로리 이외에 지출되는 칼로리,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BMR, Basal Metabolic Rate라고 해서 기초대사량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뭐 적정 수준의 저희가 보통 몸무게로 환산을 해서 BMR 수치를 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마다 실제로 다 다른 수치들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BMR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근육량을 늘려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이후에 몸에서 이제 막 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 그 다음 기타 가벼운 신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이 BMR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BMR과 신체 활동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리자. 이 부분이 체중 감소의 정도죠. 다른 방법들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 사료를 무작정 너무 뭐 저칼로리 사료 혹은 아주 극단적으로 적게 먹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적절한 단백질량, 지방, 탄수화물, 그런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최소로 어느 정도 이상은 충족이 되어줘야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몸에서 또 뭐 일을 하고 새롭게 합성을 하고 이런 활동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 요구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요구량이 45g per 메가칼로리,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킬로칼로리의 1000배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메가칼로리당 45g 정도의 단백질은 최소로 있어줘야 하고, 얘는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약 18% 정도가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요구량이 13.8g per 메가칼로리고, 이거는 최소 요구량의 5.5% 정도가 됩니다. 탄수화물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사료 뒷편을 보시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수치는 몇 g이나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표를 뒤에 보시면 뭐 단백질, 지방, 조섬유, 인, 칼슘, 잘 나와 있는 경우에 뭐 수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수치들 여러 가지 성분들의 합을 모두 다 더한 다음 100에서 뺀 나머지 걔네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적당한 사료를 선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양학적 최소 요구량을 유지를 시켜주시면서 어느 정도 포만감도 줄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료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방식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방식이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가장 부합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번에 기존에 주시던 일반 사료보다 포만감도 줄 수 있다 보니까는 처방식을 주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섭취를 하고 몸에서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가지고는요, 단백질 에너지 활용률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94%, 지방은 98%, 단백질은 77% 정도 나갑니다.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100kcal 섭취하더라도 실제 몸에서 순수하게 그 섭취되는 칼로리는 단백질이 77kcal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전체 칼로리 대비 단백질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칼로리 대비 단백질의 비율을 PCR, 프로테인 투 칼로리 레이시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PCR의 증가, 이 사료들이 PCR 수치를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칼로리, 그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15g per 메가칼로리를 대략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사료를 좀 주셔야지 포만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근손실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가 단백질량을 늘려줘야지 대사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줘야지 나중에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요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굶는 식으로 단백질, 지방 다 온갖 빠져나가게끔 하는 다이어트가 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기간의 그 다이어트 기간보다 훨씬 더 장기간 걸릴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95에서 115 이거 이상으로 130g per 메가칼로리 이런 식으로 더 높은 PCR 수치의 사료를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보다는 그 요구되는 단백질 율이 좀 더 비율이 높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105에서 133g per 메가칼로리 정도의 그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칼로리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일반적으로 25% 이하 정도가 됩니다. 얘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함량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25에서 30g per 메가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근래 추천되는 양은 14에서 22.5g per 메가칼로리 정도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미로에서 한번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 힐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힐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RD 사료, 대표적인 다이어트 사료인데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100g당 298kcal 정도 되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의 그 지방 함량은 약 8.3%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100g당 8.3g의 지방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환산을 하게 되면은 1메가칼로리당 약 330g 정도에 해당하는 그 지방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위에서 말씀드린 그램 퍼 메가칼로리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약 25g 퍼 메가칼로리가 되죠. 추천량보다 조금 늘 많긴 하지만은 일반 사료들보다는 훨씬 적은 함량이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사료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에너지 섭취를 당연히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증, 체중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지방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만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